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1회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인천 대 울산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고 배당에서의 확률도 일단은 울산 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인천이 일단 울산 상대로 좀 약했었고, 그리고 울산이 지난 경기 전북과 비기면서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북이 강원과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을 1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생각보다는 좀 높다라는 점과 인천이 홈에서 좀 좋은 점, 그리고 무고사가 복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울산이 인천 상대로 미끄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일전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고요. 제 생각도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를 바라보는 부분은 인천이 울산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울산이 이렇게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힌터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적을 시키려고 이제 방출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울산 현대인 것 같고요. 또한 김지현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복귀하기 부상 당하기 전과의 활약을 비교했었을 때는 좀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많은 득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1점 차의 울산 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인천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FC서울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배당은 수원FC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FC서울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패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를 서울 쪽으로 사이드를 바라보는 부분은 서울이 지금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꼴찌팀인 수원FC 상대로 저는 6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와 이 수원의 패 중에서 고민을 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패를 좀 가져간 부분은 이 서울이 주중에 좀 약간 뉴스 자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 이렇게 좀 죽축 자원들의 휴식을 좀 주면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보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패가 좀 길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박지성 감독에 대해서 경질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귀신같이 좀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축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원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그다지 좋진 않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수원FC도 이영재나 한승규가 복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주중 경기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로테이션이 제대로 가동이 되기에는 스쿼드가 그렇게 두터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원FC 역시 많은 득점은 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원FC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FC서울의 프랜승, 수원FC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손삼성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무승부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은 성남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축 자원들의 좀 부상이 많고, 특히나 중원 자원들의 부상이 많고 징계 이렇게 좀 이 주축 자원들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좀 성남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원 삼성이 지금 주축 자원들이 없는 상황, 또한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좀 내려서 일단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는 뮬리치가 있죠. 하지만 이 선수의 머리에 갖다 맞추는 건 잘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이것을 득점으로 연결을 시킬 만한 제공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헨리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삼성의 라인을 좀 높이지 않는다면 성남의 뮬리치의 장점이 또 스피드의 장점이 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장점이 살아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있는 K리그는 다 제가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삼성이 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성남이 뮬리치의 이 득점적으로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수원 삼성 역시 김건희의 부재는 굉장히 좀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리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원 삼성의 김건희가 없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패배, 수원 삼성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우에스카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에스카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헤타페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전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좀 비교했었을 때 헤타페가 쿠쿠레야 선수를 활용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헤타페의 결정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헤타페가 뒷공간도 많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에 좀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스카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우에스카가 헤타페 상대로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에스카가 헤타페에게 좀 약했던 모습들, 그리고 배당이 좀 우에스카 쪽이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는 말씀드렸다시피 쿠쿠레야에 대한 그런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아쉽고요. 우에스카는 워낙에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핸디캡 패배, 헤타페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이 배당적인 확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좀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있는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아레알 상대로 좀 미끄러질 것 같진 않고요. 비아레알의 공격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부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강팀을 만났을 때 좋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바르셀로나의 승, 비아레알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정배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를 오버로 바라보는 부분은
BRL의 수비를 봤을 때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바르셀로나의 최근의 분위기나 경기력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덴벨레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BRL 정도의 수비진이라면 저는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조금 바라보고 있어서 BRL의 핸디캡 패배, 바르셀로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 그리고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한 주중 경기에서 셀타비고는 미나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나와 놀리토, 아스파스의 3인방이 완전체의 3인방이라면 저는 일단 셀타비고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사수나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타비고 홈에서 4연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셀타비고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최근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한 이런 경기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보다는 조금 무승부가 더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이 3인방의 공격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사수나 역시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또한 셀타비고의 수비가 공간도 굉장히 많고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그것을 노릴 만큼의 저는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좋은 그런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비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 반면에 세비야는 그래도 최근에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불안한 점은 세비야가 좀 연승이 길다라는 점과 생각보다는 배당이 그래도 높게 측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라나다가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8위라는 그런 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배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침투나 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많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그래도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라인을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홈에서의 경기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꾸역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빌바오가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연무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향 자체는 좀 승패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프로토에서 빌바오의 승을 가는 것은 너무 좀 도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과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빌바오의 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빌바오의 승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르마나 펠릭스 그리고 수아레즈 이렇게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 있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에 약간의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빌바오의 승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서는 말씀드렸던 부상자들이 있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비적으로도 그래도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인천의 패배, 2번은 수원FC의 핸디캡 패배, 3번은 성남의 핸디캡 승리, 4번은 우에스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비아레알의 패배, 6번은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배, 7번은 세비야의 승, 8번은 빌바오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만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요. 이 부주력 첫 번째 픽입니다. 인천의 패배, 두 번째는 우에스카의 언더, 세 번째는 비아레알의 패배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3.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더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중에 있는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